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곡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6월 11일에 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많은 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또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이 30대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30대 영선 이 당대표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약간 어느 정도는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 많았는데, 자, 일단 대선 후보 경선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경선 열차, 경선 버스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그때 제가 몇 차례 이준석 리스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권을 사유화한다, 월권을 한다. 이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짚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때 상황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시 이준석 월권 이야기, 당권 사유화 이야기가 다시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경선이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잠잠했는데, 이 경선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 돼가고, 본선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본인이 또 뭔가 역할을 하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상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윤석열 후보 입당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기습적으로 입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갈등을 벌였는데,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을 놓고 또 원희룡 후보와 서로 통화 녹취록을 까면서까지 막 공개를 하면서까지 격한 언쟁을 벌였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 그리고 또 나중에 다른 때 했던 영상이 또 공개가 됐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뜰 거야.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본인이 유승민 키저로 돼 있으니, 그리고 이렇게 되니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은 탄핵감이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 경선 후보들을 쫙 불러 모아서 무슨 이벤트를 막 만들어서 또 반발이 일어나고 절반만 참석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후보 검증단을 만들겠다, 사상 초유로. 자, 그런 이야기에서 또 논쟁을 일으켰고, 이 경선준비위원회 역할을 놓고 김재원 최고위원과도 또 충돌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권 비판은 안 하고 당대표가 문재인 정부 비판은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하느냐, 이런 이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를 만든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악연 때문에, 악연이 작용을 해서, 사감이 작용을 해서 당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불발됐죠.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의 불씨를 남겼는데 그 불씨가 지금 다시 점화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 선출 날짜가 이제 다가오니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이 월권, 당권 사유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월권을 하고 당권을 사유화하는지. 첫 번째는 이 11월 5일 이 후보가 확정되면은 누구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원희룡이든 유승민이든 그 후보가 중심으로 당 선대위를 만들겠죠.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 그러면은 거기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몇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해서 선거를 총지휘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 당선대위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당선대위는 후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후보가 나를 도와서 선거를 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본인이 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서로 만났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선대본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오늘 언론 통화에서 인재풀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 자, 인재풀, 선대위에 어떤 사람들을 포진을 시킬 것인가,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대권에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매달려라. 개표 방송할 때, 대선 개표 방송 때 후보 옆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다. 총괄선대위원장을 그때부터 벌써 입도 선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어제 만나서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선대위 구성까지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제 풀 이야기를 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 당 내에서조차 후보 선출이 된 후에 선대위를 꾸리면은 후보의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후보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전에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미리 짜놓자.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는 선대위를 짜놓자. 자, 그래서 나중에 후보가 누가 되든 들어오면은 이것을 들이밀자.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후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당내 갈등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상황을 지금 벌써부터 또 불씨를 또 지피고 있는 겁니다. 당내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 상황이고,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때 비대위원장을 하고 당을 떠나면서 당에 대해서 뭐 아싸리 판이니 진흙탕이니 뭐 윤석열에게 백조가 왜 진흙탕물에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선대위원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마치 지금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삼고초려만 하면은 다시 달려가서 그 자리를 맡을 그 생각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흙탕, 아사리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 대장동 사태가 터지고 또 국민들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정권 교체 욕구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 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자, 예선 때, 경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후보가 딱 확정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또 가서 당을 이렇게 움켜쥐려는, 자, 그런 의도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에 더 다가설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자, 두 번째 제가 당권 사유화에 대해서, 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앞에 것과 연결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뒀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6월 11일에 대표가 되고 나서 대표가 한 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때 지명을 안 했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때 국민의당과 거의 뭐 합당 일부 측정까지 갔기 때문에 본인이 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당을 하면은 국민의당이 한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5개월 동안 남겨뒀는데 그것을 만약에 한 명을 임명을 해버리면은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끝, 물 건너갔다. 이것을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뭐 이준석이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냥 놔뒀죠. 그런데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경남 양산갑의 삼선 의원이죠. 저번에 대선 1차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던 윤영석 의원을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당이 이준석 대표 때문에 물 건너갔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주말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다고 하니 그 전에 안철수 몫으로 놔뒀던 것을 서둘러서 빼버렸죠. 아주 빨리 빼버린 겁니다.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에. 오늘 이준석이 윤영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현재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당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 자, 본인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안철수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제 남남이야. 갈라서는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선언, 안철수 배척 선언을 사실상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혹시 이 안철수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도 지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다면, 단일화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있고 그가 뭐가 중요하다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딱
해서 완전히 안철수와의 단절을 사실상 선언을 해버리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준석은 계속 안철수와는 같이 갈 수 없다.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했죠. 뭐 안철수 후보는 당 대표니 국민의당 대표니 대선 출마 선언하는 건 당연하고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단일화 수순으로 가든지 뭐 아니면은 뭐 완주를 하든지 그 이후의 문제인데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이렇게 딱 벽을 쳐버리는 자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오늘부터 전국 투어를 해서 주말에 일요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백지화시켜서 야권 분열의 불씨를 남겼는데 그 불씨가 불길에 대해서 지금 타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하는 것이 이준석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갤럽이 사자 대결을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가 9%나 1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9% 10%가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갈 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호남은 다 빠졌고 진보도 다 빠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중도층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가상 양자 대결 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 때 홍준표나 윤석열이 받은 것 중에서 사자 대결을 해서 안철수가 받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 사자 대결에서는 빠져나갑니다. 안철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본선에서 상당히 이 야권 분열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부채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더구나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는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와는 계속 악연이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죠. 안철수를 향해서 김종인이. 자 그래서 김종인과 안철수, 이준석과 안철수는 상극인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감정 사감에서도 다 그것을 묻고 야권 통합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런 식으로 안철수 배척 선언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 무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그런 이 리스크, 당대표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는 대선 완주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더욱더 양쪽이 따로 출마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따로 출마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당권 사유와 올건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대선 후보자가 할 역할을 미리 지금 선수 쳐서 뺏는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대선 때 지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현재로서 4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대선 때 같이 실시가 됩니다. 이 서울 종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배수진을 치면서 국회의원직을 던진 데죠. 서울 서초갑 윤희숙 그때 부동산 문제로 위원장을 사퇴를 한 지역입니다. 경기 안성은 민주당 이규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상처를 했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상처를 해서 4곳에서 일단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대구 중남구 각상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사퇴서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사퇴서는 지금 회기 중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비회기 중에 국회의장이 사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확정된 데가 4곳인데 이준석 지도부가 이 4곳에 대해서 모레부터 4월 동안 조직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의 전단계죠. 그래서 조직위원장이 돼서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내년 공천 경쟁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곳에 대해서 지금 서둘러서 이 조직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또 대선 후보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 사람들을 미리 앉혀서 포석을 딱 갖추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74조를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그날부터 대선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집니다. 당 대표보다 우선해서 권한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위원장 이 선임 과정도 후보가 거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자기들 사람을 심기 위해서 지도부에서 이준석을 비롯한 지도부에서 하는 일이죠. 자, 이런 그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내년 그 대선 때 재보선 지역에서는 일종의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각 그 종로, 특히 종로, 서초, 뭐 이런 데 승부처에서는, 종로 같은 승부처에서는 후보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을 받도록 해서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뭐 조직위원장 한다고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가죠. 그것을 지금 지도부가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일단은 포석을 깔아놓으려는, 자락을 깔아놓으려는 자기 사람들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유화, 월권, 당권 사유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본선에서 일종의 자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그때 이 경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민검증단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 단장에 김진태 전 의원을 앉히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두 가지 이유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민검증단을 하면은 특히 그때 윤석열 엑스파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우리가 윤석열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의 허점을 다 드러내게 하고 나중에 혹시 본선에 내보내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것 하나 하고, 김진태 전 의원이 골수 친박으로서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사람을 단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허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 지도부 산하에,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당 대표 산하죠. 당 대표 산하에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의 김진태 그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명분은 뭐냐면은, 이번에 만든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당내 후보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장동 같은 이재명 후보를 검증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김진태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당에서 당내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선대위가 설치가 되고 하면 후보가 주도를 해서 이런 것을 뭐 이재명을 검증을 하든지 만들고, 이 당 대표는 좀 옆에서 스포트 해주는 그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데, 당 직속으로, 대표 직속으로 이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김진태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이것은 대선에서 당대표의 역할을 좀 넓혀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내비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선을 마치고 본선으로 접어드는 이 길목에서 다시 이준석의 월권, 당권 사유화, 이것이 시도가 일어나면서 당대표 리스크가 또 생기고 있다. 특히 제1야당 대표가 안철수와의 사과문으로 인해서 야권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